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곧 밀린 청약 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터져 나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청약 대기자들한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가격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장이 4구역 그리고 둔촌 주공, 이 주변 시세가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변 시세 한번 알아보고 청약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이 4구역 곧 일반 분양을 시작합니다. 나는 장이 4구역은 관심이 없고 둔촌 주공에만 관심이 있어, 이러신 분들도 장이 4구역은 관심 있게 청약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거나 청약 경쟁률이 현격하게 낮아진다면 그 여파가 둔촌 주공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미분양이 나면 모든 언론에서 아마 떠들어댈 겁니다. 그만큼 강북에서는 관심받는 곳이고 대단지이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좋은 먹잇감을 그냥 둘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청약 열기가 확 꺾일 거고 둔촌 주공에 청약을 대기하던 분들도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가격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부동산 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로 자리를 잡는다면 둔촌 주공도 이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이 4구역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알려진 일반 분양가입니다. 1, 2년 전부터 관심을 받은 이유가 가성비 청약 단지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고 예상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려진 바로는 2,800만 원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9억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 호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팔고 싶은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5일 기준입니다. 이번 장인 뉴타운 중에 4구역 위치와 기존에 이미 재개발이 끝나서 먼저 입주를 한 장이 1구역, 5구역, 7구역입니다. 입지를 보시면 확실히 장이 4구역이 좀 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식 차이는 2년에서 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현재 최저가는 8억이고 최근 실거래가가 7억 8,500만 원입니다. 실거래가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최고가는 10억 6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8억대가 무너졌습니다. 장이 4구역의 예상 분양가와는 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현재 호가가 최저가가 지금 9억 3천만 원에 있습니다. 최고는 여기도 13억 원까지 찍었다가 얼마 전에 11층이 9억 1,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나 실거래가 추이는 급격한 하락세 추세입니다. 물론 1월 달에는 9억의 실거래가가 뜨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오히려 장이 4구역 일반 분양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하락기인 지금은 집을 살 때 호가보다 몇천만 원 싸게 중개 제한을 하는 매수자도 많고 빨리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잘 응하기 때문에 어쩌면 8억대 진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이 4구역에 청약을 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망설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장이 4구역이 미분양이 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또 됩니다. 이번에는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 가겠습니다. 역시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8억이 최저가입니다. 실거래가 최고가는 11억이었지만 최근에 8억 1,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저가가 9억 3천만 원에 현재 매물이 있고 기존 실거래가는 13억 3천만 원에서 지금은 9억 5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2년 7월 달에 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된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직거래였습니다. 중개거래가 아니고 직거래. 보통 집주인들이 본인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 최저가가 나오면 일단 다들 이거는 직거래야 이렇게 증여야 이렇게 일단 말하고 봅니다. 직거래가 일반 중개거래보다 시장의 어떤 투명성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그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어쨌건 기록으로 남는 거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이조차도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서 직거래라 할지라도 부동산 추세를 확인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집주인들의 멘탈 관리용으로만 취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숲 마이파크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현재 최저가가 8억 1천만 원입니다. 84제곱미터는 최저가가 또 10억입니다. 꿈의 숲 아이파크는 22년 7월에 사용 승인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거래가나 시세에 대한 내용이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장이 4구역은 어쩌면 분양가와 신축 주변 아파트의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분양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할 때 보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싼 아파트, 예전에 부동산 하락기에 심심치 않게 보였던 현상이 다시 여기서 재현이 될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둔촌 주공 한번 보겠습니다. 둔촌 주공에 대한 청약 대기자들의 분노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허그에서는 평당 2,900만 원대를 제시했었고 조합은 3,500만 원대를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둔촌 주공이 일반 분양이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일 거니까 잘해야 평당 3천만 원 선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관심이 많았고 계속 지켜봤던 겁니다. 만약 그때 일반 분양을 진행했다면 미분양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을 아파트 단지가 지금은 걱정거리가 제일 많은 곳이 돼버렸습니다. 사업이 뒤로 밀려서 세상이 변했고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이전에 당군일의 최대 건축 사업이라던 헬리오시티 11월 15일 기준으로 한번 매매 호가 보겠습니다. 현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최저가가 16억 9천만 원입니다. 17억대가 무너졌습니다. 84 D타입인데 이 D타입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는 기존에 2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된다면 이거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마이너스 29% 정도 하락이 된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10월 달에 1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후에 한 달 만에 16억대가 뚫렸습니다. 기존에는 금매가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최저가가 거래되고 나면 그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의 매물이 또 나오고 있다는 점이 예전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둔촌 주공이 더 좋다, 헬리오시티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둔촌 주공과 헬리오시티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될 거고 서로 가격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둔촌 주공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3억으로 만약에 분양이 나온다면 과연 청약을 할 가치가 있는지도 이것도 사람마다 생각에 다 차이가 큽니다. 정작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동향 예측, 즉 지금뿐만이 아니고 몇 년 후에 입주하고 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그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다 있으니까 해답도 또 다 각자 다릅니다. 사실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현상만 확인할 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성은 확고합니다. 당분간 부동산 하락세가 심화되는 분위기이고 아파트 가격에 반등이 있을 만한 또 딱히 특별한 근거가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집주인들한테 언론들도 등을 돌린 듯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집 안 사면 영원히 집 못 살 것처럼 기사를 막 내보내서 부동산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니 요즘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사를 연일 신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또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전세들이 높은 가격으로 다시 전세를 준비하는 집주인이 많다. 그래서 전세 대란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면서 더 살아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한풀 기가 꺾인 집주인들의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집주인들의 상담만 많습니다. 요즘 저는 집주인들과 상담할 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말하는 것보다 실제 가격 하락이나 매수 문의가 없는 게 이게 더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의 반응은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집을 파는 걸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집 가격을 오히려 더 내려서 파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집 파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전세 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한 분들입니다. 보통의 이유는 아이들 학업에 관련된 사항이 주된 요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면 아예 매물을 걷어버립니다. 집을 안 팔고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금융권 대출이 없어서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10년이나 20년 버티다 보면 언젠가 부동산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고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집 가격을 더 내려서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부분이 젊은 층이 많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측에서는 집 산지 1년에서 3년 사이 요 정도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집 가격을 조금씩 내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까지 간 경우도 봤습니다. 간혹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호가보다 1억 이상 더 낮은 가격으로 급급매로 집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여서 광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알려진 부동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대 매물이 있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매물은 단순히 주변 부동산에 전화 몇 통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화로 괜히 잘못 말했다가 실수요자가 아니거나 아파트 주민들이 내 아파트 싸게 파는 부동산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전화로는 이런 거 급매는 말을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혹시나 초급급 급매 매물을 찾아서 그걸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팔면서 유대관계를 이렇게 끈끈하게 형성을 하시고 내가 가격만 맞다면 확실하게 매수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들도 숨겨놓은 걸 하나씩 꺼낼 겁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